지구 영혼들의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외부적 영향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렸던 지구 영혼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우주로부터 비롯된 외계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또한 빛의 일꾼이라 불리는 영혼들이 이 단계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주적 혹은 외계적인 영향이란 것에 대해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 스타 시스템, 별들 혹은 행성들과 관련된 집단 에너지로부터의 영향을 말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층 혹은 차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행성 혹은 별 안에도 물질적인 것에서 좀 더 에테르적인 차원까지 다양한 차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영혼들에 영향을 준 우주 집단은 지구보다는 밀도나 물질적인 면이 덜한 현실에서 존재했었습니다. 그 우주 집단은 지구 영혼보다 오래전에 태어나 어느 정도 성숙한 영혼들이었지만 그 에고적 단계에서는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종류의 생명의 형태들이 거주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등장했을 때 외계적 영역의 존재들은 그 발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형태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다른 우주 집단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싸움과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관련된 영혼들이 나 중심의 의식과 힘에 대한 모든 것을 발견하기 위한 전투가 필요하다고 여긴 이유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에고라는 것을 탐험하고 있었으며 일종의 진보를 이루었을 때 의식을 조작하는 일에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영혼 혹은 영혼의 집단을 여러 가지 미묘하고 다양한 정신적 수단을 이용해 하수인으로 만드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집단들이 지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자신들의 영향을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주전쟁은 막다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반복해서 싸우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일종의 균형 혹은 힘의 집중의 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너무 잘 알게 되어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교착점에 이르게 되자 우주적 적들은 지구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그 전투를 새롭게 그 교착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우주 집단이 지구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지구 영혼들의 의식을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영혼들이 막 에고 단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그러한 외계로부터의 영향에 아주 수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은 스스로에게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 어떠한 성향도 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힘에 대한 어떤 저항도 없었습니다. 지구 영혼들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힘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집단들은 지구 영혼들이 스스로 힘에 대한 에너지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고 단계로의 전환은 지구 영혼들을 아주 취약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에고 의식을 탐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떠나서 그들은 여전히 순진하고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집단의 힘이 자신들의 에너지를 지구 영혼의 의식에게 의도를 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행사한 방식은 의식을 조작하거나 마인드 컨트롤로 그 기술은 아주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대한 체면적인 방법을 통한 세뇌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아스트랄층을 조작했지만 그것은 육체의 물질적 육체직층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존재에게 가능한 경험의 영역을 좁히는 것으로 인간의 두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연관된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자극했습니다. 어린 영혼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고통과 향수병에 대한 결과로 지구 영혼의 의식에는 이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단체의 힘은 그러한 이미 존재하는 두려움을 시작점으로 지구 영혼들의 마음과 감정에 두려움과 종속의 에너지들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 우주 전투사들은 인간을 통해 이전의 우주에서의 적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투쟁은 인간 존재들을 꼭두가시로 사용하려는 오래된 우주의 적들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구 영혼의 부드러운 개별적 감각과 자율성은 그와 같은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개입으로 그 성장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주적 게임이 진정으로 인류의 자유를 뺏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외계적 영향은 거대했지만 각 개인들의 영혼의 시간에 있는 그 정수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신성한 본질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영혼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은 항상 두려움과 무지의 환영을 통해 그 수단을 획득합니다. 그것은 오직 실체를 숨기고 베일로 덮을 수만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구 영혼에 대한 그 공격은 지구의 어둠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되지 않게 우주 전투사들의 의식의 깊은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깨달음 혹은 두 번째 순수의 상태인 의식의 다음 단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빛의 일꾼 영혼들의 개념은 그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 빛의 일꾼 영혼들은 여러 스타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의식의 발전의 세 단계에서 그들은 성숙기의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에고 기반의 의식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모든 힘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둠과 자신들의 힘을 크게 잘못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우주적인 단계에서 빛의 일꾼들은 인간 존재가 만들어질 때 공동 창조자였습니다. 다른 우주의 군단처럼 그들도 우주의 다른 지점들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 집단이 전투에 사용한 기술에 대한 그 완벽함까지는 힘들더라도 단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주적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은 비물질적인 에너지를 원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신의 힘에 대해 그리고 의식이 물리적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이상학은 지금 여러분의 과학자들이 수용하는 물질주의적 견해보다 훨씬 더 타당했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이 구축해온 의식에 대한 개념은 물질주의적 가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의식의 창조적이고 일반적인 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로마뇽 시대 빛의 일꾼 영혼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개발 과정의 유전자층에서 관여했습니다. 그들의 간섭은 유전자적 태화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두뇌 의식에 유기체 물리적 세포의 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고틀을 심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적 확인들의 효과는 기계적인 요소를 인간의 두뇌에 심어 인간 존재가
자신의 자연적인 힘에 대한 자각을 뺏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외계의 전쟁을 위한 전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장치가 심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구의 생명들의 발전을 방해함으로써 빛의 일꾼 영혼들은 만물의 자연스러운 가정을 해쳤습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인간종에 거주하는 지구 영혼들의 온전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 영혼들이 새롭게 얻은 자유의지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글에서도 밝혔듯이 누구도 영혼의 자유의지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준에 걸친 그 외계적인 힘들의 우월성 때문에 지구 영혼들의 상당한 정도의 자기 결정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인간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들은 모든 생명들이 그 스스로가 가치가 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존재, 그들의 적 혹은 노예들이 자신들과 같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의식의 거대하고 깊은 발전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는 죄라는 것은 없으며 단지 자유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희생자도 공격자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인 빛의 일꾼들은 강압을 위해 그러한 어둠의 수단들을 사용했고 후에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심각하게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은 내면 깊은 곳에 그러한 죄책감을 지니고 있어 부분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든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느낌입니다. 빛의 일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그렇지 않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들의 여정을 거치고 난 후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경험하고 빛의 존재가 되고 어둠의 존재가 되는 경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싶다면 빛의 일꾼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영혼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이 결국 예상치 못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구와 인류에 대한 우주적 개입의 결과도 그와 비슷했습니다. 그 우주적 군단은 지구 영혼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구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커다란 용광로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 영혼들의 전투적 요소들은 인류 안에 심어져 다른 인종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일은 결국 인간 존재들이 서로 통합하는 방법을 찾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일은 지구 영혼들의 여정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분쟁이 막다른 교착점에 이르렀을 때 긍정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구 영혼과 우주 영혼들이 동일한 의도를 가지는 합의된 층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천사의식의 층으로 모든 영혼은 가장 깊은 중심에 천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주 영혼과 지구 영혼 양쪽 다 위에서 설명한 우주적 드라마의 역할을 천사적 수준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주의 개입은 지구의 원래 창조된 목적이었던 용광로가 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우주 전투사들의 내면의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에고 단계의 끝, 성숙기의 끝,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의 시작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 우주 전투는
지구에 오기 전 교착쯤에 이르렀습니다. 전투가 지구에 새롭게 전개되면서 사실상 그것은 지구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이로 어떤 것이 우주 집단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전쟁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류와 지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지만 우주 영혼들은 천천히 관찰자의 위치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역할에서 그 존재 방식의 일종의 피로함을 자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싸움과 전투는 지속되었지만 이전에 한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빠져들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동안 계속 싸웠던 거지? 힘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이러한 의문들로 인해 그들은 전쟁에 대해 더욱 지쳐가게 됩니다. 우주의 전투사들은 점진적으로 에고 단계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에 열려 있었던 지구의 에고와 힘에 대한 투쟁 에너지를 지구에 전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시기에 인간 영혼은 막 의식의 에고 단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우주 전투사의 의식 안에는 어떤 공간, 의문을 품는 공간, 회고를 하는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환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에고 기반의 의식이 제공해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상태. 에고 단계의 끝의 시작 단계. 두 번째, 에고 의식에 묶여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과 함께 감정과 생각들을 자각하고 놓아줍니다. 끝의 중간 단계. 세 번째, 내면의 오래된 에고 기반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고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끝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 자유와 사랑의 동기를 부여받아 내면의 가슴 기반의 의식이 깨어납니다. 다른 이들의 전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단계. 이 네 단계는 에고 의식에서 가슴 의식으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지구 인류와 우주 군단은 이 단계들을 거치고 있으며 단지 그들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성지구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 또한 지구의 내면적 과정과 동조해서 세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은 여전히 두 번째 단계에서 분투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진정한 기쁨과 영감을 맛보며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많은 이들은 아직은 에고의식을 놓아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환의 첫 번째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보세요. 꽃이 활짝 피지 않고 봉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에고 기반 의식의 파괴적인 영향들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영적인 움직임에 대한 통찰의 부족에서 야기된 것입니다. 거기다 그 일은 당신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뉴스를 보고 읽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노와 좌절은 건설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진동을 떨어뜨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거리를 두고 상황들을 관찰해 보세요. 집단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흐름을 직관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러한 것들은 미디어에게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에고의식의 현실에 갇혀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일꾼들이 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은 아직 가슴 기반의 에너지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분야에서 종종 자신의 분별력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일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은 자신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의심과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치게 돕고자 하는 갈망은 빛의 일꾼들이 세 번째 단계의 전환을 완성하는 것을 막을 만큼 비극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으니 분별력의 힘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일꾼들에 있어 에고의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른 우주의 왕국들 중에서 여러분은 인류가 현대적 모습을 갖추는 그 시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자의 역할로 뒤로 물러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추구했던 힘은 생명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자질들을 멸망시켜서 얻은 지배력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당신의 현실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현실을 정체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한동안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힘을 위한 투쟁 안에 있는 공허함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은 가슴 기반 의식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해왔던 에고의 에너지는 잠잠해지면서 어떤 다른 것을 허용했습니다. 가슴에는 부드러운 꽃잎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미묘한 목소리가 당신에게 집을 한때 알았지만 오랜 여정을 걸어오면서 잊어버렸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향수병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영혼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때는 자신들이 태어났던 바다의 하나됨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바다에서 개별적인 의식의 단위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작은 영혼들로서 여러분은 탐험에 대한 커다란 열망을 가진 반면 동시에 뒤에 두고 와야 했던 천국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에고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슴에 있는 그 공허함을 힘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왔으며 전투와 정복의 게임으로 자신을 채우기를 추구했습니다. 힘은 하나님의 가장 반대되는 에너지입니다. 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힘을 위한 투쟁은 자신을 의식의 하나됨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힘이 집에 가까이 데려가는 대신 더 멀리로 이끈다는 것은 오랫동안 당신에게서 숨겨진 사실입니다. 힘은 환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순진하고 아직 경험이 없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힘은 풍요로움, 충족, 인정, 심지어 사랑의 환영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에고 단계에서는 힘의 영역에 대해 무한한 탐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투쟁하고 지배하고 조직하면서 공격자와 희생자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단계의 이 지점에서 영혼은 왜곡되고 뒤틀리게 됩니다. 에고 단계에서 영혼의 완전함이 공격을 받을 때 그 완전함이 의미하는 바는 영혼의 본질적인 상태인 하나됨과 전체성입니다. 에고 기반의 의식으로 들어섬으로써 영혼은 일종의 정신분열증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한편으로는 전투를 하고 정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에 피해를 주고
파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객관적으로 법의 심판에 따르면 그리 나쁜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신성한 정수의 본질은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영혼이 개인적인 힘을 위한 갈망으로 움직일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영혼에게 유죄라는 것을 공언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떠한 판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자신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영혼이 외부에서 힘을 추구하는 동안 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내면에서부터 파고듭니다. 에고 기반의 의식의 단계는 영혼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면해야 할 단계였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영혼의 존재적 방식에서 한 측면의 완전한 탐험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지입니다. 당신의 의지는 내면과 외부 세상을 잇는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 의지는 자신의 영혼의 에너지를 물질적인 세상에 집중시킨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의지는 아마도 힘에 대한 갈망 혹은 하나됨에 대한 갈망 중 하나에 의해 고무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자각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에고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의지는 점점 더 가슴의 확장을 드러냅니다. 에고와 개인적인 의지는 결코 파괴될 수 없지만 그것은 가슴의 지혜와 영감에 따라 흐릅니다. 이 지점에서 에고는 가슴을 자신의 영적 가이드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본질적인 전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일꾼 영혼들이 에고에서 가슴 기반의 의식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면 자신이 지구에서 이전에 했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보상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인간들의 생명을 잘못 대해왔고 지구 영혼의 자유로운 표현과 발전을 방해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그 생명들을 조작하고 지배함으로써 폭력을 가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삶에 자신들이 부여했던 많은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과 제한의 끈으로부터 인간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 인간의 유전적 완성은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지구에 간 영혼들은 스스로 조작하는 데 기여했던 창조물에게 빛을 전해주기로 한 임무를 띠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의 일꾼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지구의 생명들의 발전 단계에 관여하고 새롭게 태어난 책임감으로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카르마적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완전히 보낼 수 있습니다.